예, 허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저 파주의 뱀 아저씨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예, 그러네요. 잘 계셨습니까? 예. 예, 그동안에 한국에 없었고 또 이 핸드폰을 또 바깥에서 잊어버리고 들어와가지고요. 예. 아, 안타깝네요. 예. 자료들이 있을 텐데, 예. 예, 낯선 번호로 전화드리는 겁니다. 예, 예. 예, 오늘 잠깐만요. 이거 전화 하나 좀 없애고 좀. 예, 예, 오늘 애국 독립님들 창원에서 많은 고생들을 하셨죠? 예, 예. 예, 얼마 전 제천 화재 참사에 이어서 또 밀양에서 사상자 188명이라는 화재 참사가 일어났는데, 예. 이 문재양은 대한민국 최초의 문상 전문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예. 옛말에 보면 지성지도는 가의전진이 국가장흥의 필요 정상하며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국가장망의 필요요월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진실의 도는 가히 앞서서 알 수 있는 법이니 국가가 장차 흥할 때에는 좋은 길조가 있고 국가가 장차 망할 때에는 반드시 흉조가 있다라는 말이죠. 예, 예. 올해 연초부터 이러한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연일 재앙이 끊이질 않는 것은 여러모로 국군의 불길한 애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중국을 방문할 때 청와대를 방문해서 중국어로 이렇게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예. 제가 한마디만 하면은, 今天很高兴来到中国名派学府清华大学与各位见面 이렇게 해서 오늘 중국의 명문대학 청와대학에서 여러분과 만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예. 또 연설 도중에 중용에 나오는 말을 인용을 하면서 예. 군자지도는 비여 행원 필자이하고 비여 등고 필자빈이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군자의 도는 멀리 가고자 하면은 가까이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높이 오르고자 하면은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하면서 예. 국가 간에도 서로의 신뢰를 키우고 함께 난간을 헤쳐가며 결과를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연설 내용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은 북한의 못된 버릇을 고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앙정권이 김정은한테 굽승거리며 배짱을 키워준 꼴이 되어가고 있어요. UN 제재로 굶어 죽게 된 김정은이 평창올림픽을 눈앞에 두고 단일팀 어쩌고 저쩌고 응원단 몇 명을 보내겠다는 둥 변죽을 올리다가 김정은의 애인이었다는 현송월이라고 하는 오천보 전자학단 출신으로 지금은 인민군 대자라고 하죠. 예. 이 여식의 한 명을 모신답시고 온 나라 기레기 언론들이 가는 곳곳마다 대서특필로 도배하고 거기다 모든 방송사가 달라붙어 속보로 우리 사회 전체를 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예. 그렇다고 비핵화가 실현되는 것도 아니고 평화가 정착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어제는 또 하와이에서 매티스 장관이 송영무 국방장관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한미동맹이 견고하고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깊이 되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남북회담을 환영하지만 이와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압박은 경고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미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의 대북 자세에 대하여 상당히 우려하고 있으니 느껴지는 말이죠. 예, 예. 다시 말해서 다 된 밥에 경솔히 행동하여 UN 제재에
그 어설픈 전화 뿌리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와 같이 그 우리의 안보에 미국의 비중을 언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조선이 명청시대의 한 그 4대보다도 더 알랑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그 이번 그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만들어주고 북한에 아부해봤자 북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핵무기 이것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쨌든 그 이러한 배경에는 주사파 운동권 논리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한테는 미국이 통일의 해방꾼으로만 보일 겁니다. 북한은 무슨 짓을 하든지 껴안아야 할 민족이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은 통일이 되면 우리 것이라고 하는 그 낭만적이고 추상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젊은 애들도 그 생각하고 있죠. 세뇌가 돼요. 그렇죠. 이 철없는 재앙정권과 그 뒤에 있는 극렬한 그 문파, 노파들은 솔직히 서울 물바다가 돼봐야 정신 차리려나 그전에는 가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렇게 그 민도 낮은 이 나라 국민들은 북핵 맞고 한번 죽어봐야 정신 차릴까요? 저도 뭐 그거 부분에 공감합니다. 내가 예, 죽더라도 제발 좀 한번 때렸으면 합니다. 이 자기들 손으로 뽑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과 이 북계 정권의 합작품이니 죽어도 여한이 없을까요? 이 문재인 정권은 마치 강도에게 문을 열어놓고 어서 빨리 들어와 털어가십시오. 가급적이면 많이요라는 그런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라가 이 지경에 빠져가는데도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현자와 지식인들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바른 소리와 당당하게 비판할 수 있는 지식인들은 두려움에 떨지 말고 우리 조국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선구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모두들 비겁하게 어디 숨어 있는 건가요? 정말 국가는 전략적인 목표가 뚜렷하고 추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 지식과 실무에 밝은 인재들을 두루 등용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 실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학에서 연설할 때 또 중국 고전 그 관자에 나오는 말을 인용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1년지게 1년을 계획하려면은 곡식을 심고 10년지게 10년을 계획하려면 나무를 심고 100년지게 100년을 계획하려면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연설했어요. 대북관계도 노련한 전문 실무진으로 대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 정권은 불행하게도 폐쇄적인 이념 성향을 가진 전문성이 없는 무능한 패거리들만 포진해서 방향 감각을 잃고 우왕좌왕하고 있으니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청와대 비서진 대부분이 NL계 운동권 출신입니다. 이 자들은 커밍아웃을 한 적이 없어요. 과연 이들이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들에게 미군은 통일을 가로막는 적대 세력이고 그 통일의 주체가 누가 되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주사파의 전략이 북의 군사력을 이용해서 혁명을 완수하자는 것이었으니까요. 이석기에 의하면은 지금 만조의 시간이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문재양의 그 원대한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연방제, 적화통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반드시 김정은과 회담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간 쓸개 다 빼주는 겁니다. 어쨌든 다가오는 그 6.3 지방선거에서 자유를 뺀 사회주의 헌법을 통과시켜 연방제로 가리는 겁니다. 이걸 국민들은 반드시 깨우쳐야 합니다. 이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미끼를 줬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요. 통과되더라도 국민투표에 붙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대 투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좌파가 비굴하고 비겁한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이지만 제발 북한의 주적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뼈골을 빼서 만든 검쪽 같은 혈세만은 주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8개월간 말아먹은 혈세가 얼마인지 알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8원전 빌미로 낭비한 그 돈만 해도 수천억이 됩니다. 사업에서 돈 한 푼 벌어보지 못한 DNA가 있어서 벌어보지 못했다면은 쓰는 거 하나라도 아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이겠습니까? 북한 독재자로부터 비핵화의 현실입니다. 세계가 모두 힘을 합쳐 북계의 비핵화에 동참하는 한국입니다. 그렇다면 남북 대화도 평창올림픽도 비핵화에 방해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방해하는 행태는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만 정상적인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사실 미국의 최근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이례적입니다. 엊그제 미 해병대 사령관이 북한과 전쟁이 일어나면 힘든 전쟁에서 매우 물리적이고 폭력적인 육박전이 될 것이라고 했고 CIA 국장도 대북 비밀약전을 확대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평창올림픽이 끝난과 동시에 북계는 문재인 정권을 향해 제발 핵 문제에 끼어들지 말고 대성공단, 금강산 관광이나 재개하자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단호하게 대성과 금강산은 다음 문제다. 우선 핵 개발부터 중지하라는 강력한 경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이 미지근하게 답을 한다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문 정권의 심판받는 날로 철퇴를 맞을 것입니다. 어쨌든 한반도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일요일 2월 4일이면 입춘이고 음력으로 정식 무술년이 시작됩니다. 옛날 임진왜란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음으로써 종전이 되었던 겁니다. 그때가 바로 임술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황금의 개년이라고 하는데 사실 단순하게 무술의 무는 오행으로 보게 되면 노랑을 나타내기 때문에 누런개죠. 저는 그래서 무술년을 이 똥개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황금 개년이 아니라 이제 입춘이 지나게 되게 되면 똥개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똥개년이 왔다 갔고 이제 입춘이 지나면은 똥개년들이 볼성사납게 무더기로 몰려올 것이니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제가 또 내일이나 모레는 한반도 좀 이런 통일에 대해서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한 이후에 또는 한반도의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이런 거하고 아까 방금 앞에 말씀드린 그 선생님께서 이 토지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신 바 있는데 추미애가 그 토지 그 개혁에 대해서 토지 그 국유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이런 중국의 과거의 그 문화대혁명 때 문화대혁명 바로 직전에 그런 토지 공개념을 국유화하는 그런 거를 벤치마킹 하려고 이제 사회주의로 가는 주파를 던지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실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그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나 그러면 감사합니다. 전화를 새로 사시면 그 원래 번호대로 가십니까? 그러면 네, 원래 번호대로 가고 요거는 빨전화로 전화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전화를 다시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호텔에서 이거를 도난을 맞아가지고 그냥 빈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 전화를 바꿔서 좀 전화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호선생 감사합니다. 예.